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땡모님이 조금 후에 반복되는 출근을 해야 하지만 운전 중에 매일 듣는 시선 집중의 반복은 지겹지 않습니다. 오늘도 강의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강의하시는 분인가 봐요. 선생님이신가 봐요. 네. 그리고 이현수님, 3개월 육아휴직 마치고 시선 집중으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소감이 어떠실까 궁금하네요. 아쉬울까요? 좋을까요? 글쎄요. 그렇죠? 반반 아닐까요? 반반? 네, 좀 올려주세요. 심경이 지금 어떠신지. 네. 그리고 울트라 왕 당근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푸바오 유유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이비도 애정하는 푸바오가 드디어 오늘 중국으로 떠납니다. 2020년 7월 20일 에버랜드에 태어나서 그의 생을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네. 그녀의 생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1354일 만에 지금 중국으로 떠난다고 해요. 네. 제이비 어떠세요? 보내는 심정이? 보내는 심정은 아리지만 푸바오도 신혼을 꾸릴 권리는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행복한 신혼 살림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영상 좀 중국에 올려주면 좋겠네요. 네. 그죠? 영상으로라도 만나게. 네, 푸바오의 세계에서는 저출산이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요? 모든 걸 다 뉴스와 함께 엮어가는 제이비의 아름다운 배웅 소감이었고요. 네. 박정환 님이 김해에는 비가 추적추적 그래도 시선 집중이 있어서 상쾌하게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하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시선 집중이 있어서 상쾌하다고 하시니 그 상쾌한 마음으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영남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틀째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산과 양산에 이어 울산에 간 문 전 대통령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과 후보를 찾아 조용히 격려하는 것이라면서도 정권 심판론에 강하게 힘을 실었습니다. 제가 이제 70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 봤지만 지금처럼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정말 인생이 너무 어렵죠. 눈 떠보니 후진국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선거판에 등장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경에 나섰습니다. 충청 지원 뉴스에서 어제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70년간 이런 정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 정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라가 망해갔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나서서 우리 정부가 70년 내에 처음 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해서 저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분의 말을 그리고 그분이 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 장면에서 뽑아내야 할 체크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어떤 거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이 국민의힘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당연히 호재여야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왜냐? 자,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여러 국면에서 문재인 탓을 해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관점에서 화근 또는 원흉에 해당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킬 수 있는 호재로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울산시당 선대위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놨던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을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호재를 키우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직 대통령의 선거 영향력을 우려하는 걸까요?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이 전환점이 되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탓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언젠가는 끝나야 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 그리고 선거 결과는 그 끝맺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총선 성적표가 저조하다면 국민이 문재인 탓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정반대로 국민의힘의 총선 성적표가 좋다면 이제 문재인 탓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이리에 돼도 저리 돼도 문재인 탓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두 번째 체크 포인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총선 결과를 보고 다시 평가를 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SJ 터키님이 한동훈 위원장은 다를 줄 알았는데 점점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선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중심이지만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이런 야권 정당들이 모두 다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야권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로 읽는 게 맞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봐야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스스로 야권의 중심으로 또 설정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겠죠. 본인 설정이. 그렇죠? 신수님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5696님도 비슷한 의견 보내주셨는데 네. 부울경의 선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 다 요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로 잊혀지고 싶다더니 선거 한복판으로 지금 들어온 걸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후보 지원 유세까지 함께한 적이 있나? 좀 생각해 보면 생소한 장면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를 굳이 꼽는다면 하나의 또 선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로 한정이 되는 건지, 이것도 이후 이야기 돼야 될 거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약간 AS처럼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발언을 하면서 그때 그걸 JB가 풀어주면서 총선 후에 반윤의 구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선언인가? 라고 물음표를 던졌어요.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잘못과 책임은 저에게 있다. 네. 약간 차별화 전략이 아니라 다 나에게 있다. 운명 공동체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루 사이에 바뀌었죠. 네. 근데 하루 사이에 바뀐 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만이냐? 한번 요걸 볼까요? 그 하루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이 되겠죠. 그 하루 전에 쏟아져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내각 총사퇴, 더 나아가서 탈당, 이런 요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목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자, 이 흐름과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내용이 바뀐 것과 맥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이걸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김준혁 민주당 수원정 후보 막말이 연일 폭로가 됐습니다. 뭐 이대생 성상납, 뭐 발언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논란에 이제 그 봉착을 했고, 그러자 국민의힘이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서 이대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사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어젯밤에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김준혁 후보에게 사과를 권고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김준혁 후보는 바로 정대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대 재학생, 교직원, 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제 전개된 상황인데, 여기서 한 가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왜 민주당은 사과 권고로 그쳤을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 공천 그 취소를 했던 정봉주 예비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막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 취소와 사과 권고는 누가 봐도 수위가 상당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이걸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후보 등록도 끝났고 내일 네. 모레 사전 투표도 시작이 되고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신경 쓰는 건 잣대가 아니라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결과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김준혁 후보가 출마한 수원정의 후보는 딱 2명입니다. 김준혁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 딱 2명입니다. 김준혁 후보가 사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자동 당선이 돼버립니다. 아하. 자, 이 같은 사정은 양문석 후보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 안산갑의 후보는 양문석 후보와 국민의힘의 장성민 후보 딱 2명뿐입니다. 그래서 양문석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양문석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 그다음에 민주당은 개인이 알아서 대응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는 이유도 역시 동일하게 그것이 후보 사퇴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국민의힘의 당선증이 진상된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건 도덕성의 잣대가 아니라 뭐다? 승리의 열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좋게 풀어서 얘기하면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 그렇겠죠. 이렇게 해당 되는 거죠? 지역구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라는 것인데 선택에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국민의힘의 당선으로 간다. 이런 것이겠죠. 네, 민김님이 저런 사람이 후보가 되다니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반면에 레드헤어님은 그런데 김한란 씨는 친일 행각 논란이 있잖아요? 라고도 의견 주셨고요. 네. 시냇가의 심은 나무님은 후보 등록 전이었다면 공천 취소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서 이수정 후보도 한 차례 설화를 겪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유권자들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죠.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통일부가 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의 관영 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 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하여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성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리 총선 개입 관련 보도 참고 자료도 함께 내놨는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국내 집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략 폄훼와 반정부 시위 과장 보도, 우리 사회 내 분열 조장 등의 3가지 주제로 대남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북한이 우리나라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통일부 당국자의 비판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비방 특징으로 5가지를 꼽았는데 첫째, 대통령 모략 폄훼. 둘째, 정권 심판론 날조. 셋째, 우리 정부가 전쟁 위기 국면을 조성한다고 모략. 넷째, 민생 책임 전가. 5째, 독재 이미지 조작.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하지만 통일부의 분석 대상은 북한의 관영 매체였습니다. 그죠? 이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핵심 논점은 총선 개입, 더 정확히는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통일부의 이런 분석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의 이런 선전선동이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 가능성이 통일부가 입장문까지 내놓을 정도로 크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어제 이미 대략적인 분석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려면 우리 유권자가 북한의 관영 매체에 접근해서 선전선동에 휘둘릴 여지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노동신문은 대내용입니다. 조선중앙통신 같은 경우는 접속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우리 유권자의 어떤 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미 나오지 않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통일부는 도대체 뭘 걱정하는 거냐? 다른 걸 걱정하는 거냐? 이걸 묻고 싶은 것이죠.
네, 많은 분들도 비슷한 의견 좀 보내주셨는데요. 야드님이 선거 간섭이요? 몰랐는데 알려주시네요.라고 지금 올려주셨고, 네. 최종옥님도 북한 뉴스를 볼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돼요?라고 해주셨고, 네. 권광윤님 아무도 모르는 북한 기사를 왜 국민들한테 알려주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노동신문 이런 거 국민들이 볼 수 있냐? 그랬더니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노동신문 보도를 접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한마디로 말해서 보도를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 해야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부는 뭘 걱정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뭐 이런 도발 이런 건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요 눈에 뭐 이런 거를 걱정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그 선거를 흔들려고 했다라고 분석을 하면 북한의 선거 개입은 최근에 나타난 게 아니라 한참 전에 나타난 것이죠. 쏘아올린 게 어디 한두 번이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어제 정부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현명한 우리 국민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국민을 믿으시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검찰이 어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를 했습니다.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4번이나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달 25일 출석을 하긴 했는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하니까 체포에 나선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범죄 혐의도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허영인 회장이 노조 탈퇴 공작을 지시한 경위를 검찰이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가 2021년 3월 자신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민주노총 와해 지시를 임직원들에게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후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 행위에 조직적으로 나섰다. 이게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700여 명이던 조합원이 200여 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수치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네, 병원에 입원 중인 그룹의 총수를 체포한 건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네.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하던데 네. 과연 구속이 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시선 집중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체포될 때 휠체어 타고 체포된 건 아니겠죠? 네? 그러게요. 네, 그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봐서요. 저도 못 봐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휠체어 탄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아무튼 그 허영인 회장 쪽은 뭐 병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좀 나가기 힘들다라고 얘기해서 안 나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러면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 상태도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거기서 뭐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금방 확인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아이디는 까먹었는데 어떤 분이 제 고향 제주에서는 이맘때 동네에 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오늘이 4.3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북서풍님이 오늘은 제주 4.3 76주년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신우님은 제주 4.3에 과연 여당과 대통령실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일단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두 지금 불참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네, 그런 거죠. 윤재혁 원내대표가 가는 걸로 알고 대신 있습니다. 이제 윤재혁 원내대표가 가는 거고요. 네. 아무튼 제주도민에게 제주도민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로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게 제주 4.3이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관련된 어떤 책자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더 끔찍한 만행이 있었던 게 바로 제주 4.3이었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